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볼보 XC40입니다. 볼보의 컴팩트 SUV죠. 볼보의 90년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소형 SUV입니다. 이제 XC40이 볼보의 SUV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요즘 안 그래도 볼보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XC40까지 더해지면서 볼보의 인기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소형 SUV입니다.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볼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시 디자인에서부터 상당히 단정하지만 힘 있는, 개성 있는 디자인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는 스웨디시 럭셔리를 상징하는 볼보답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SUV의 어떤 그 차체의 길이에 비해서 휠베이스를 상당히 넓게 길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볼보 하면 안전 빼놓을 수 없죠. 시티 세이프티 2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인식하는 긴급제동 시스템 같은 이런 안전 장비들이 모든 트림에 차별 없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전동화 전략, 이 차에 2.0 가솔린 엔진을 베이스로 한 B4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할 때 최대 14마력의 힘을 보태주는 전동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볼보의 최신 경향 안전을 좀 더 강조해서 볼보를 타고 있는 한 사망하거나 크게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동화 전략을 펼쳐서 내연기관을 이제 퇴출시키겠다라는 게 볼보의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이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서 XC40 같은 모델까지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컴팩트 SUV라고 해서 뒷좌석 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주먹 앞으로, 무릎 앞으로 주먹이 하나, 두 개는 억지로 꽉 차고요. 하나 반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컴팩트 SUV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해도 좋겠죠. 시트 높이가 좀 낮은 느낌이 나네요. 깊게 내려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차창은 좀 높게 올라와 있다 싶고요.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 정도 남겨놓고 차창은 열리고 있습니다. 지붕 위로 넓은 썬루프 배치되어 있어서 탁 트인 창밖 시야 또 즐길 수 있겠고요. 가죽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아주 간단한 소품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시트 옆으로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도 있고요. 암레스트 내려보면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6대 4로 접히는 뒷시트, 그리고 뒤에서 되네요. 이렇게 암레스트 젖히면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스루 사이로 이렇게 뒷좌석 헤드레스트 기둥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을 이렇게 막아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안에서 열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시트를 접어서 뒤에서 스키스루 구멍은 열 수가 있겠습니다. 룸램프 이 부분에 들어와 있고 간단한 옷걸이 정도 걸어 놓을 수 있는 후크 배치되어 있네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벤트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좌우로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 2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포트 2개, 열선 시트 버튼 2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센터 터널 좀 높다 싶기는 하네요. 제 손바닥 전체 길이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센터 터널 솟아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되고, 하지만 머리 위 공간 그렇게 압박감이 없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서도 주먹 하나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는 머리 위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좌석에서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역시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자, 컴팩트 SUV이지만 볼보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느낌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모멘텀, R디자인, 인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 시승하는 차는 최상위 트림, 인스크립션 트림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자,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네요. 차체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은 타이트한 락트락 조향비가 이 차에는 어울리겠죠. 차체 길이가 4425, 차체 너비가 1875mm, 그리고 차체 높이는 1640mm에 달합니다.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죠. 여기에 휠 베이스를 2702mm를 확보를 했습니다. 덕분에 뒷좌석 공간 어느 정도 제한된 사이즈 안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뒷좌석 공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컴팩트 SUV라고 볼보는 소개를 하고 있죠. 좀 더 이것저것 다 가진 차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알차게 확보하고 있는 컴팩트 SUV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기판 모습은 바꿀 수가 있는데요. 미니멀리스틱, 좀 더 단순한 디자인, 퍼포먼스, 그리고 크롬링,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글래스로 가고요.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파일럿 어시스트 2를 활용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차간 거리 조절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디오, 음성 명령 버튼들, 그리고 트립미터 볼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은 이 상태에서는 되지 않고요. 스마트폰과 연동을 했을 때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내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구글, 오종훈에게 전화. 다음 목록에서 선택하세요. 1번 010은 2번 0117. 이렇게 스마트폰의 음성명령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가로 라인을 강조하는 대시보드의 디자인, 안으로 이렇게 파놔서 원목의 느낌을 살린 이런 대시보드의 디자인, 볼보다운 그런 디자인이다 싶고요. 도어 패널의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되게 도어 패널에는 스피커가 들어와 있죠. 없습니다. 도어 패널에 있던 스피커를 이 앞으로, 그러니까 엔진룸과 캐빈 공간, 실내 공간 사이에 스피커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닛을 열어보면 이쪽에 에어오퍼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좀 더 많은 양의 공기를 주입을 해서 낮은 소리의 질감을 키우고요. 왜곡이 없는 베이스 톤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하만 카돈의 특허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인지 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최대한 크게 틀었는데도 소리에 왜곡이 없습니다. 아주 꽝꽝 울리는 베이스의 음질, 베이스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이한 게 스피커가 양옆에 있으면 이 옆에서 울리는 그 떨림이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엄지 발끝으로 그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스피커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이하지만 또 풍부한 그 입체감이 살아있는 그런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오디오 음질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모니터, 이제는 볼보의 상징과도 같은 인테리어 요소가 됐죠. 768에 1020 픽셀 사이즈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터치 방식이 정전기 방식이 아닙니다. 적외선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살짝 툭툭 터치를 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깔끔하죠. 2D로 볼 수 있고 3D로 볼 수 있고요. 화면 전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9인치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홈화면 누르면 이런 기능들 바로바로 사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연결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밀면 이런 차량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크인, 자,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코너링 조명, 조향,
가변형 전조등, 가드 해제, 레인 키핑 에이드, 레인 키핑 어시스트죠. 비밀 잠금 기능, BLIS,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교통 표지판도 인식을 하고요. 크로스 트래픽 알럿, 헤드레스트 접기,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앞부분 라인을 볼 수도 있고요. 360도 보기, 왼쪽, 오른쪽, 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체크할 수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이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고요. 충돌 회피 기능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돌 위험이 높을 때 조향 보조까지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홈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TV를 볼 수가 있고, 메시지, 차량 상태, 오일량, 타이어 공기압,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 서비스가 필요할 때 알람이 뜨겠죠. 다운로드 센터, 주행 성능, 연비 볼 수가 있고요. 연비 그래프, 트립 연비,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홈 버튼이 있으니까요. 홈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여기에 설정을 보면 마이카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아까 봤죠. 인텔리 세이프티 기능, 시티 세이프티 경고 시점, 좀 더 민감하게 할 건지 조금 늦게 할 건지 이런 부분, 레인 키핑 에이드,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 드라이버 알럿, 부주의 경고, 휴게소 안내, 뭐 이런 부분들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주행 모드, 인디비듀얼 모드죠. 이렇게 사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정보창, 조향력, 파워트레인의 특성, 브레이크 특성, 에코 온도 조절, 스타트 스톱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민감하게 할 건지, 작동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인디비듀얼 모드로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라이트와 조명, 외부 조명, 능동형 상향등, 홈 세이프티 조명 시간 이런 부분들, 실내 조명, 주변 조명 강도, 주변 조명 레벨, 실내 무드 등 높음, 미러, 잠금, 주차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자, 사운드,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 또 있네요. 밸런스, 오디오 밸런스, 시스템 볼륨, 각 미디어별로 소리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뭐 이런 부분들, 경로와 안내, 교통량 확인하면서 띄울 수 있고요. 유해가스 감지 장치가 있네요. 외부 공기가 나쁜 경우에 차내 순환을 작동시킵니다. 많은 기능들을 일일이 운전자가 선택하고 조정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차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센터페이샤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살펴봤는데요. 방사 반지 코팅 처리를 해서 햇볕이 강한 날에도 좀 더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와 있죠. 그 아래 12V 전원 소켓,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페이샤 제일 아래 공간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올라와 있죠.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무선 충전이 일어납니다. 자, 크리스탈 변속 레버,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탈 제조업체 오레포스와 협업해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위디시 럭셔리 볼보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변속 레버가 됐습니다. 오레포스의 이런 변속 레버, 손에 쥐기도 좋고요. 수정, 크리스탈의 느낌을 전해줘서 좀 더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 한 번 밑으로 당기면 D, 한 번 더 당기면 수동 모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 변속도 가능합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센터 콘솔이 아주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별도의 수납 함을 끼워 넣어서 공간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떼어내서 이 부분은 이제 집 보관하고요. 센터 콘솔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시트, 가죽 시트죠. 몸을 잘 받쳐주고 있고 고급스러운 가죽의 느낌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자유로로 가서 이 차의 주행의 느낌 느껴볼까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자유로로 가시죠. 출발합니다. 자, 일단 에코 드라이브 모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휴게소를 나와서 뒷다운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자, 에코 모드에서도 킥다운 거니까 제법 강한 힘 보여주네요. 표지판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제한속도 표시를 계기판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노면 잡소리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데 바람 소리는 조금 들립니다. 빨래판길 접어드니까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소음 들어오죠. 뭐 그렇게 만든 길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실내로 파고드는 이런 소음들 느끼실 수가 있을 테고요. 노면 소리가 커지니까 또 바람 소리가 안 들리네요. 이렇게 소리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죠. 자, 2.0 가솔린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파워트레인 구성을 하고 있죠. 시속 100에서 RPM 지금 1600, 700 정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8단 7, 2000, 6, 5, 4, 3단 5400, 5300 정도 보이죠. 아주 차분하게 달리고 있고요. 지금 시속 100에 맞춰져 있지만 천천히 달리는 앞차를 따라서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정해진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좌우 노면 상태가 다릅니다. 이쪽은 좀 거친 노면이고요. 자, 하나 더 들어가면 최근에 닦은 깨끗한 노면입니다. 확실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의 차이가 있죠. 훨씬 더 조용하고 안정된 반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차보다 도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 인디비듀얼, 다이나믹, 에코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따로 있어요. 오프로드 모드는 저속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컴포트 했고요. 이제 다이나믹 가보죠. 다이나믹으로 해도 계기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계기판을 좀 더 다이나믹한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테마를 퍼포먼스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빨간 배경에 좀 더 다이나믹한 그래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가속 페달 툭툭 밟아보면 시트가 몸을 툭툭 밀어주는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그렇게 예민한 반응은 아니겠죠. 그래도 아주 미세하게 그런 그 힘의 변화를 느낄 수는 있지만 다이나믹 모드에서만큼은 아닙니다. 파일럿 어시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 스티어링 휠이 나타나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활성화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를 제한 속도 90에 맞춰보죠. 차선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곳인데도 잘 밀고 가네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 조향을 하십시오 라는 경고가 뜨고요. 운전자가 손을 확실하게 띄었는데도 정확하게 스스로 조향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인 거죠.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는 건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제가 잠깐 테스트를 위해서 손을 떼본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속도 잠깐만 올려보죠.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가는데도 차로의 중앙 아주 부드럽게 능숙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면서 코너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앞차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요. 차간거리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또 긴급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전 트림에 긴급제동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사람, 자전거 뭐 이런 부분들 인식해서 비상시에 제동에 개입하는 그런 긴급제동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옵션은 차별 없이 기본 적용한다는 게 볼보의 생각입니다. 오디오 시스템 같은 이런 편의 장비는 트림에 따라서 차별화할 수 있지만 안전에 관한 부분은 모든 트림에 똑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라는 게 볼보의 정책이죠. 안전에 관한 한 평등한 수준을 보장하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겠다, 큰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는 것을 공식적인 약속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단정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많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다이나믹 모드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바람 소리도 크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빨라졌는데 바람 소리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다 싶고요. 사륜구동이어서 확실히 고속에서도 차체의 거동이 좀 더 안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의외로 안정된 자세를 보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같은 스웨덴 브랜드죠. 스웨덴의 사륜구동 메이커 할덱스의 5세대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 맥펄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19인치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주행 안정감을 좀 더 높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죠. 느껴보기 위해서는 에코 모드로 가면 계기판에 이런 에너지 모니터가 뜨죠. 에코 드라이브의 상황을 이렇게 게이지로 보여줍니다.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더 부드럽게 엔진 시동을 걸어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스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엔진이 수시로 재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48V 시스템이 좀 더 부드럽게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스타터 모터와 결합을 해서 가속할 때 약 14마력의 힘을 더 보태주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동할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이 48V 배터리에 다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성능과 효율에 모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속 100입니다. 하나, 둘, 셋. 비상등이 깜빡이고요. 안전띠가 몸을 꽉 잡아줍니다. 차가 나를 딱 감싸 안아주는, 위급한 상황에서 딱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딱 작동을 하고요. 차도 앞으로 살짝 숙여지는 느낌 이후에 바로 안정감을 회복을 하면서 아주 강한 제동을 했지만 비교적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칠지 않게 제동 반응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앞차축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강하지도 않네요. 뭔가 다른 볼보의 제동 시스템의 느낌입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끌어올려서요, 이제 고속 코너링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동, 강한 제동, 턴. 아, 역시 사륜구동이어서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조향감각 유지하면서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느낌은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이런 강한 코너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차 자체가 구동력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거동이 없이 딱 안정된 자세로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어서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일단 코너에 진입하고 난 뒤에는 괜찮구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뢰를 주는 하체의 반응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SUV여서 뭐 차체가 높은, 그래서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차체 구조지만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코너에서 안정된 자세로
잘 코너를 탈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XC40 주행 테스트를 해봤고요. 컴팩트 SUV이지만 상당히 야무지게 잘 달리고요. 2.0 가솔린 엔진이 뿜어내는 197마력의 힘, 200마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197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상당히 야무지게 잘 달립니다. 특히 고속주행을 할 때에는 할덱사의 5세대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된 그런 주행 자세 돋보이고요.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컴팩트 SUV 치고는 상당히 여유 있다 싶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은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패밀리카로 이 차를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뢰, 볼보를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전동화 전략, B4 파워트레인으로 대표되는 볼보의 전동화 전략, 역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 얼마냐? 모두 세 가지 트림이 있죠. 모멘텀, R 디자인, 그리고 이 차 인스크립션. 모멘텀은 4,670만원이고요. R 디자인은 4,9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 인스크립션은 5,13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안팎의 가격으로 이 차 볼보 XC40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스웨디시 럭셔리 볼보가 만드는 컴팩트 SUV를 5천만원대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는 볼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살만한데요.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경쟁 브랜드의 경쟁 모델에 비해서 가격조차 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 구매를 위해서 살만한 자동차들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차를 빼야 할 이유가 없겠죠. 구매 리스트에 올려서 찬찬히 비교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이 차 주행 테스트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볼보는 이 차가 8.5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이 GPS 계측기를 통해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다이나믹으로 가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끄겠습니다. 굳이 수동 모드가 아니어도 되겠죠.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시프트업이 일어나면서 시트가 몸을 툭툭 밀어주는 그런 힘 있는 변속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초반 휠슬립은 일어나지 않죠. 트랙션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주 강한 힘은 아니지만 제법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동 모드로, 수동 변속 모드로 가봅니다. 하나, 둘, 셋. 툭. 자, 2.0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해서 제법 강하게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아주 고성능 모델은 아니죠. 2.0 가솔린 엔진의 197마력의 힘,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14마력의 힘을 좀 더 보태주죠. 이런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과연 얼마만큼의 기록을 보였을까요? 비디오 V박스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4km/L 4등급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효율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배기량도 있고 가솔린 엔진에 차체 무게도 좀 있죠. 그래서 연비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비를 볼 수 있을지요.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충분히 따뜻하고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에어컨 굳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끄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갑니다. 계기판 트림미터 다시 세팅을 해야죠. 자, 현재 트립 재설정. 자, 출발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얘기고요. 배터리 구동은 안 됩니다.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구동을 보조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팅 기능이 활성화되죠. 엑셀 오프를 했을 때 전기 모터도 작동하지 않고 엔진도 구동하지 않는 활강하는 무동력 주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코스팅 기능도 간간히 활성화되면서 연비 효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높여주는 부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달려왔고요.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교통흐름 아주 원활했고요. 정체나 체증 없이 시속 8, 90km의 속도로 편안하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행주대교 북단까지 24분 동안 28.3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7.3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도 교통 상황이 제법 좋았습니다. 지금 51km를 달려오는데 54분 걸렸죠. 평소보다 약 10분 정도 빠르게 이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수교 연비 16.8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은데요. 대개 올림픽대로 건너와서 교통체증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잠깐의 교통체증이 있었을 뿐이고요. 여기까지 거의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꾸준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멈추면 엔진 스탑 정확하게 일어나고요.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제 시동은 걸리지 않네요. 오토홀드 기능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요. 도심 주행으로 5km 더 달려갑니다. 네, 이제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자, 연료 소모량 그래프 보면 이제 도심에 들어와서 연비가 뚝 떨어졌다는 것 알 수가 있으시죠. 대체로 평균점에서 수렴하는 혹은 대체로 더 높은 연비를 보였는데 50km 이후 구간에서 이수교차로 빠져나와서 도심 주행하는 구간인데요. 연비 거의 리터당 10km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비를 좀 끌어내린 효과를 보인 거죠. 자, 신호대기로 교대역 내거리에 멈췄습니다. 연비 15.6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1시간 19분 동안 56.1km를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리터당 15.6km를 기록을 했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0.4km죠. 그러면 약 리터당 5.2km 더 달린 연비를 기록을 한 거죠. 50% 이상의 연비 개선 효과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또 볼보 XC40 B4의 효율성 체크해 봤는데요. 2.0 가솔린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B4 파워트레인, 이 차의 효율도 무척 우수한 편이다. 운전자가 하기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우수한 연비 효율을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XC4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시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트가 앞뒤 슬라이딩 그리고 등받이 조절은 되는데 시트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체형이 좀 작거나 아주 크신 분들은 이 시트 포지션 잡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싶은데요. 이왕에 전동식 시트를 적용을 했다면 시트 상하 조절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XC40 컴팩트 SUV여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눈에 띄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없습니다. 뭐 없어서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래도 XC40의 최고 트림이라고 한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XC40을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사항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40 시승을 했습니다. 역시 볼보입니다. XC90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사양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관한 한 양보하지 않는다, 타협은 없다라는 볼보의 철학, 이 차에도 잘 스며있지 않나 싶고요. 컴팩트 SUV죠. 볼보 SUV 라인업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는 막내 같은 차입니다.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차급에 비해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휠베이스를 길게 배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실내를 스웨디시 럭셔리라는 볼보의 이미지에 걸맞는 고급스러움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스피커를 적용한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고급스러운 실내에서 좀 더 수준 높은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 B4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죠. 2.0 가솔린 엔진 197마력의 힘을 내고요.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속할 때 14마력의 힘을 좀 더 보태줍니다. 성능에도 좀 더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효율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한 B4 파워트레인, 이 차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안정된 주행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할덱사의 5세대 올힐 드라이브 시스템이 뒷받침해주는 결과겠죠. 여기에 19인치 피렐리 타이어, 그리고 비교적 단단한 서스펜션이 하체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시켜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5천만원 전후의 가격대에 모두 3개의 트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 볼 때 가격 경쟁력도 충분하다 싶죠. 이 정도의 상품성을 가지고 이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 차를 5천만 원 전후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 확실히 매력적인 제안이면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입차 시장에서 SUV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차 XC40 구매 리스트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할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ead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but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